밀착 카메라 팀이 나와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팀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던가요? 네,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저는 늘 밀착 카메라 팀을 보면 안쓰러운 느낌이 들어서 네. 그리고 고민도 많을 것 같고 늘 갈등의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 맞는 것 같고 네.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 얘기 맞는 것 같아서 결론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지막에 스탠드업 하잖아요. 네, 클로징 멘트를 네. 저희가 합니다. 그게 좀 클로징 멘트가 굉장히 고민될 것 같다는 생각. 네. 그 클로징 멘트는요, 제가 부탁을 하자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너무 계몽적인 클로징 멘트 있잖아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거.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냥 현상만 보여주고 그리고 끝내면 시청자들은 다 알아서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늘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은 뭐 이래서 뭐 이렇게 뭐 해야 되겠습니다 라든가 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든가 대책이 필요하다. 네, 근본적 대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이고 네. 따라서 안 해도 되는 얘기고 그냥 끝내세요. 앞으로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고 네. 보는 사람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지시 아닌 지시라고 떠나겠습니다. 네. 하죠. 저는 라벨가리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신발과 액세서리 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고 제가 찾아보니까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 철강 뭐 아니면은 뭐 가방도 있고 침구도 있고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마 의자도 있고 아무튼 아주 만연해 있는데 가장 좀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의류랑 신발이어서 그쪽 위주로 접하게 됐고 또 최근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적발된 부산 디자이너가 네, 기사도 접했어요. 네. 중견 디자이너 A씨의 의류 창고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동대문에 산 중국산 옷에 라벨을 떼고 자신의 이름을 딴 라벨을 붙였습니다. 백화점에도 입점된 고가의 브랜드였습니다. A씨의 옷을 판 매장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만 12곳에 달합니다. 그거는 현장 적발을 안 하면은 그렇죠.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시간 동안 작업하다가 10분만 그거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잡지 못하면은 적발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범죄인가요?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범죄로? 그거는 네. 그거는 그러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해서 범죄로. 대외무역법이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까지 달라지진 않은 거죠. 그런데 브랜드를 이제 라벨가리 하는 거는 좀 오랫동안 관행처럼 있었다면 네. 이 원산지를 라벨가리 하는 건 좀 최근에 급속하게 하는 최근 3, 4년 사이에 급속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에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붉은 수돗물 사태라고 보시면 방송에 실제로 나갔던 화면인데 이게 다 제보를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보시면 이 세면대나 아니면 샤워기에 들어가는 정수 필터인데 완전히 까맣게 변해버렸다고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뭐 몇 달 동안 보통 써야 이런 색깔이 된다고 하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 인천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질 검사 결과 뭐 마실 수도 있고 사용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뭐 이물질이 크게 검출이 안 됐으니까 좀 안심해라.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주민들한테 이게 공지가 됐던 게 전혀 아니고 이른바 뭐 맘카페라든가 지역 주민들 카페에서만 그냥 아름아름으로 전해졌던 거예요. 생수를 대체로 준다고 하는 것도 그걸 공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아무 공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분노를 좀 느끼셨던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인재다라는 취지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 관광시설을 좀 취재하러 다녔었는데 네. 출렁다리였어요. 청양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3번째로 긴 것으로 아는데 네. 거기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 나사도 풀려 있고 막 관련 나무도 사고가 났어서 그렇게 또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는. 그렇죠. 그때 여수에서 거북선 앞에 있던 계단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던 건데 네. 안전점검을 했다는 거죠. 네. 네, 청양군에서는 안전점검을 했고 근데 감사원에서는 고치라고 했는데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네. 있겠다 이런. 그 여수 거북선은 사람이 많이 다쳤잖아요. 네, 거- 5명이 놀러 가셨던 분들이 그때도 4일 전에 안전점검을 했었죠. 이상 없다고. 예, 결과가 이상 나왔어요. 없다고 결과가 나왔었고. 네. 임대주택이
정부의 아주 역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거 안정 대책 중에 하나인데 요 현수막은 분당 서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걸렸던 노란색 현수막이에요. 보시면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 거냐, 한눈에 봐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 결국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난민촌이라는 단어는 왜 쓰게 된 건가요?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에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한번 원룸촌 대학생 주거난을 취재했었는데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거든요. 그건 왜 반대를 좀 했던? 다양했습니다. 좀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무섭다. 네. 약간 좀 거친 청년들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고. 제가 봤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아까 뭐 청년 임대주택에 좀 들어오는 비슷하네요. 이런 그러니까, 느낌입니다. 예.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공공 임대주택은 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합니다. 라고 굉장히 뭐랄까요? 선언적인 문구처럼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결국에 우리 집값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직접 반문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그래서 좀 씁쓸한 취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